자, 그럼 이 시간에는 또 우리 시장 이야기 한번 살펴봐야죠. 자, 박병창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장이 이제 넥스트는 막 시작이 됐을 거고요. 네. 오늘 장도 이제 한 3일 정도 쉬었으니까 네. 좀 이제 불안해하실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미국 시장이 좀 그래도 안정을 찾은 것 같아서 아니다 괜찮은 것 같다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미국 시장부터 볼까요? 예, 우리 시장이 쉬는 동안 미국에서 변동성이 많이 컸다면 뭐 해석의 여지도 많고 또 불안감도 있고 우려도 있을 텐데요. 미국 시장이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좀 목요일날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금요일 그리고 화면 보시면 월요일날 휴장이었고요. 대통령의 날.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오늘 아침 끝나는 게 이제 수요일이죠. 이게 보시면 상승을 했는데 아주 소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그림만 보시면은 어떤 건지 아실 것 같습니다. 이게 S&P 500 일봉입니다. 보시면 지난주에 빠졌다가 네. 금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크게 빠지지도 크게 오르지도 않은 그냥 우리 시장에 크게 영향 안 주는 네. 그런 상태에서 마감을 해서 미국 시장에 뭐 빅 이슈가 있어서 우리 시장에 뭐 그런 움직임이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등하고 있지만 박스권 하단에서 약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만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전반적으로는 좀 상대적으로 약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하락한 다음에 좀 세게 반등해주면 시장 역시 좀 가는구나 이런 그렇죠. 느낌이 있는데 예. 크게 하락하고 반등이 조금 이제 약하다 보니까 예. 괜찮은가? 그럼 여전히 이제 약한 이제 심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유가가 65달러로 좀 올라왔어요. 이건 미국과 이란이 어제 핵 협상이 있었는데 뭐 좀 잘 됐다는 얘기도 있고 안 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벤스 부통령이 이란의 군사 작전도 검토를 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곧바로 유가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상승을 하고 달러너스가 상승을 좀 하면서 상대적으로 엔화는 좀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국제 수익률로 좀 올라가다가 뭐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보시면 달러너스가 97.6, 국제 수익률이 10년 만기가 4.08, 2년 만기가 3.46. 이게 지금 우리 그러니까 연휴 전에 하고 별 움직임이 없죠. 네. 그러니까 뭐 큰 움직임은 좀 없는 상황인 거고요. 이제 다만 이제 우리 시장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거죠. 미국 시장이 왜 이렇게 크게 흔들리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아까 그 S&P 500의 차트인 거고요. 이건 나스닥의 일봉입니다.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약하죠. 이제 밑으로 지금 눌려 있는 상황인 거고 변동성도 훨씬 더 커요.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여기다 써왔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 오늘이 뭐 목요일이긴 하지만 한 주 동안 보면 애플이 8% 하락했어요. 많이 빠져. 그러니까 하락 폭도 폭이지만 애플이 보면은 뭐 5일날 15% 빠지고 그 다음날 2.27% 빠지고 이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주중 저가와 고가가 엄청난 변동성을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샌디스크가요. 저가가 마이너스 9.67이고 고가가 플러스 11%예요. 그러니까 주중에 20% 왔다 갔다 한 겁니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저가가 마이너스 7%, 고가가 플러스 11%, 18% 이상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웨스턴 디지털도 한 15% 정도 왔다 갔다 했고요. 엔비디아도 고가하고 저가하고 대비하면은 거의 6.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뭐 변동성이 심했냐?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좀 하락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 1월 이후에 미국 시장에서 IT 기술주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얘기를 지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래로 이제 매도 때문에 빠지는 부분도 있지만 소위 그 아래로 베팅하는 이제 매도 베팅들이 지금 나타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네, 그런 반면에 또 메모리 쪽이 또 좋은 모습을 나타내면서 반등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 끝난 시장 보면 이제 일제히 반등을 좀 하는 모습도 물론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96% 올랐고요. 보시면 이 큰 폭으로 오른 건 아닙니다. 오라클이 1.4% 올랐고 브로드컴이 0.29%, 샌디스크가 1.6%, 엔비디아 1.5%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 엔비디아가 오르면서 다 같이 오르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메타가 원래 그 자체 칩을 개발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엔비디아와 수백억 달러 규모의 GPU, CPU 장기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더 높이느냐? 전력 효율화하고 시스템 연동성을 위해서 엔비디아 플랫폼에 의존하겠다, 그냥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다시 반등을 하고 다른 쪽에 또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마이크론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5.25% 올랐는데요. 오늘 아침 시장이에요. 지난주 한 주 동안 4.3% 올랐고요. 13F 그러니까 증권거래법에 13조에 있기 때문에 13F라고 합니다. 분기 주식 보유 보고서를 각 기관 투자가들이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 보면 이제 워렌 버핏의 이제 버크셔셔에도 발표하고 이번에 뭐 아마존 많이 팔았다 뉴스 많이 되고 있죠. 애플도 좀 팔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 봤더니 주요 헤지 펀드들이 마이크론을 엄청 샀어요. 그걸 보면서 마이크론에 대해서 메모리 쪽에서 굉장히 좋게 판단하고 있구나라고는 것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뉴스로 작용을 하면서 마이크론이 5% 정도 올랐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은 지난주 목요일 이후에 조금씩 반등을 했고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 그걸 보고 우리 시장은 뭐 약법 정도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조금씩 반등을 한 상황 속에서 또 메모리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서 우리 시장에는 큰 변동성이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좀 그 사이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긍정적인 상황으로 좀 끝나는 그런 모습을 미국 시장에서 나타냈습니다. 비트코인이 많이 빠졌네, 진짜. 6만 6천까지 내려갔어요. 네, 코인이 요즘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6만 4천 갔다, 6만 7천 갔다, 7만 넘겼다가 또 6만 6천 갔다 지금. 고가가 12만이었나? 맞습니다. 네. 그걸 좀 했던 네. 것 같은데, 예. 그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뭐 제가 알 얘기는 아니지만 비트코인을 가격 방향성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네. 네. 이렇게 뭐 일본의 유명한 사람들, 미국 유명한 그런 사람들도 보면은 어쩔 때는 뭐 그냥 뭐 지금부터 엄청 올라간다 그러다가 이제부터 폭락한다 그러고 보면은 되게 웃겨요. 저 보면은 부자 아빠 예, 예. 기요사키인가 그 아저씨는 예. 맨날 정확하십니다. 뭐 이제 뭐 30억 갈 거니 뭐 이런 얘기하다 갑자기 뭐 야 뭐 저 비트코인이 이제 끝났다고 뭐. 맞아요, 그래요. 아유 지금 진짜 그러고 그 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한 얘기를 왜 이렇게 계속 받았어요? 아니 그렇게 왔다 갔다 예. 변덕을 부리는데 예. 그렇게 언론들은 유명한 사람이라서 그런가 보죠. 유명하면 다 되는 건가요? 책은 정말 잘 썼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부자. 와 정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시장 진짜 어마어마한 시장이었습니다. 왜 어마어마하다 표현을 드냐면 코스피가 8.2% 올랐어요. 일주일 동안요. 일주일 동안요. 일주일 동안. 금요일 날 소폭 하락을 했지만 일주일 동안 8.2% 올랐어요. 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많이 올랐나 보면은 지수가 올라갈 때는 외국이랑 기관하고 공조했을 때 많이 오르잖아요. 네.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들이 3.58조 정도 순매수했고요. 기관들이 6.5조 순매수했습니다. 한 주 동안 개인들이 10조 팔았어요. 10조를 파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동시에 프로그램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사는 경우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어제 8%로 오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지난 한 주 동안 삼성전자 14%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가 약 5% 올랐고요. 대신증권 38%, 미래에셋증권 28%, 금융주 위주로 전반적으로 올랐고요. 그리고 원자력도 좀 오르고 있고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트 그냥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훌륭한 지난주는 차트들. 진짜 금융이 아주 주인공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금융주들이. 이게 코스피 지수의 주봉입니다. 한 주 쉬었죠. 한 주. 네. 한 주 좀 변동성을 주었는데 그냥 지난주 곧바로 올려버리는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금융주가 그 역할을 거의 대부분 했고요. 네. 기저에는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14% 올랐습니다. 네. 와, 진짜 대단하다. 네, 기저에는 반도체가 계속 있고요. 예. 그리고 반도체 뭐 고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또 언제 팔아야 되냐 우려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도체에 대한 지금 속속 업데이트 자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좀 이따 올려드리겠지만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건 삼성전자 지난주이고요.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와. 이 주봉입니다 이게요. KB금융 예. 그리고 SKT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와, 저게 무슨 AI 관련 지분 때문에 이 관련주들이 좀 코인이 올랐습니다. 재미가 없겠어 저 정도면. 그래서 거기서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 코스피에서 뭐 하루에 10%씩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 발생이 되니까 네. 이 정도 변동성이면 코인만큼 뭐 여기서 또 변동성이 있지. 원래 화끈한 걸 좋아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제 자금들은 코스피로 많이 좀 왔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개인들이 많이 팔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들이 전부 다 받았고요. 거의 대부분 이 수급은
여전히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있고요. 그리고 금융주 위주로 들어간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가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안정적이다보다 지금 강세이죠. 그러다 보니까 테마가 형성이 되면 굉장히 셉니다. 굉장히 세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반도체 관련 업데이트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는데 먼저 이것부터 한번 읽어드릴까요? 지금 미국이 약한 이유를 좀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나라 보면은요. 노무라 증권에서 주말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예상치를 44조 원, SK하이닉스는 36조 원, 그리고 올해 연간 영업이익 삼성전자 243조 원, 243조 원이요? 189조 원이거든요. 두 그러면 개만 합쳐도 이게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가져온 겁니다. 이 숫자를.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아세요. 많이 들었고 지금 뭐 네. 유튜버 다 얘기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대부분 다 아시지만 그래도 이건 또 새로운 내용이라서 또 하나 가져온 건데요. 보세요. 234조 원 더하기 189조 원이면 얼마입니까? 430조요. 432조 원입니다. 이 두 종목의 네.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예요. 저 두 개만 해도 우리 코스피 12월에 뭐라 4,300 그랬습니까? 코스피 전체가 400조라 그랬어요. 네, 네. 코스피 전체가 이 두 종목을 뭐라 그랬습니까? 200조라 그랬습니다. 네. 근데 지금 432조 원까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끌고 가는 게 얼마나 힘있게 끌고 가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대목인 거고요. 그리고 올해 이익, 그러니까 코스피 이익에 예전에 보면 EPS 기준으로 한 400포인트에서 580 대진주가 제일 높아 580 그랬는데 그것도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만약에 500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500 곱하기 멀티플 12배면 6천이잖아요. 6천이죠. 그러니까 지금 점차로 시장의 심리가 이거 6천 가도 우리 완전 고평가 아니야. 뭐 이런 심리를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이런 걸 불러들이는 이유는 꼭 이렇다는 건 아니죠. 올라갈 때 맨날 올리고 내릴 때 또 내리니까 우리 좀 맞아요. 약간 네. 뒤로 약간 삐딱하게 보여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계속 올리고 있는데 올리고 있다는 건 그만큼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아주 보수적으로 저기까지 잡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요번에 44조 원이라고 하는데 30조 원 좀 넘는다고 치고 뭐 그렇게 해서 요번에 삼성전자 243조 원에서 그냥 뚝 잘라서 다 빼버리고 100조 원 빼서 140조 원이라고 해서 지금 가격을 생각해 봐도 지금 여전히 애들이 위로 업사이드가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워낙 네, 높게 네, 이걸 네,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서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실적이 좋은 이제 증권주들이나 일부 종목들이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실적 발표가 중소형주 위주로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상법 세법 개정 모멘텀이 좀 있는 상황인 거고 시장에 자금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 자금은 우리나라의 보수적 자금이라고 표현을 제가 드리고 있는 그런 자금들도 들어오지만 해외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의 헤지펀드들의 1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아시아 시장을 매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중국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이 아마도 요즘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우리처럼 오르지는 않지만 아무튼 중국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위안화가 지금 강세예요. 위안화가. 네.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이유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인도는 소폭 매도하겠다고 하는데 인도는 지난 2, 3년 동안 가장 셌습니다. 인도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리밸런스가 있는 것 같고요. 아시아 주식 비중이 2020년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2016년 이후에 최고치다.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 뉴스도 많이 여러 보시는 뉴스가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블랙롤의 EWY 있잖아요. ETF. 네. 13일 하루 만에 2.81억 유입됐다고 합니다. 보면 2.3억 달러라고 하면은 얼마입니까? 4천억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거래되는 거 보면 뭐 4천억이 그렇게 커? 우리는 이제 이미 그렇게 됐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25년 만에 사상 최대라고 해요. 아, 그래요. 25년 만에. 주간으로 5억 달러, 월간으로 18억 달러. 올해 지금 한 두 달 조금 안 됐는데 22억 달러. 그럼 EWI를 산다는 거는 외국의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기관도 샀고 개인들도 많이 사는 네네. 거죠. 네, 개인들이 많이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 올라가는 거 전 세계 개인들이 맞아요. 아마 상당히 올리는 것 같다. 네.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전 세계 개인들이 사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급적 영향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어제 비교적 큰 폭으로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좀 밀렸어요. 근데 그게 연준 의사록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좀 분분했는데요. 소비나 생산 지표가 견조하다라고 하면서 미국 경기 견조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물가가 둔화되고 있지만 목표보다 높아서 금리나 서둘 필요가 없다.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물가 둔화가 정체될 것을 우려, 즉 인플레이션 우려를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리 인하도 열어두지만 금리 인상도 열어두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보고 하겠다. 네, 네. 우리 그냥 무조건 금리 인하하는 쪽으로 하지 않겠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마지막에 상승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그럼 위에 있는 뉴스 요 두 가지만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미국 시장이 비교적 큰 폭으로 또는 한 달 이상 조정을 보이는 구간은요 거의 대부분 금리에 대한 뉴스가 나온 거예요. AI 버블 논의니 뭐니 이런 거 가지고가 아니고요. 금리 때문에 금리를 인하를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안 할 것 같아. 그때 조정을 보였고 작년 네. 11월에. 요번에 1월에 또 조정을 좀 보일 때는 캐비넛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금리와 관련된 게 시장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3월에서 6월로 넘어갔고 6월이 또 7월로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뭔가 모멘텀이 좀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 내에 기관 투자가나 개인 투자가들이 해외 시장으로 돈을 좀 빼는, 즉 아시아 시장으로 리밸런싱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이 지금 약한 모습을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미국 시장은 이제 안 되고 아시아 시장이 될 거냐는 또 아니죠. 부연 설명 제가 드릴 필요도 없지, 여러분 다 아시지만 가만히 안 있겠죠. 또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3, 4월에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인한 환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시장이 또 움직일 개연성은 좀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움직여주면 또 같이 움직이겠죠. 엔비디아가. 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GTC가 또 있을 거고 막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미국 시장은 지금 현재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모멘텀이 뭐 있는지를 일정을 참고하시고 그걸 일정 매매라고 해요. 네. 모멘텀을 바라보고 그 즈음 돼가지고 움직이는 걸 보고서 거기에 맞춰서 거래하는 게 지금 미국 시장에는 맞습니다. 모멘텀이 없는 거예요. 그 반면에 우리 시장은 비교해 보면 엄청난 모멘텀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장이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 쉬는 동안에 뭐 꽤 오랫동안 쉬고 왔는데 오늘도 아마도 크게 시장이 막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휴가자가 되게 많습니다. 아 맞아요. 오늘 휴가 되게 많습니다. 오늘 그러네요. 아침 출근하는데 거리 차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저희 부서도 휴가자들도 있고 그래서 뭐 크게 시장이 뭐 움직이고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만약에 플러스 요인이 많았냐 마이너스 요인이 많았냐 그럼 플러스 요인이 상당히 있는 네. 그런 상태로 미국 시장은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이 뭐 금리 인상까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CPI가 정말 희한하게 나왔어요. 희한하다는 제가 표현을 저는 생각을 했어요. 헤드라인 CPI가 2.4%가 나왔습니다. 전월이 2.7이었는데 이게 2.9에서 조금 빠지다가 다시 3% 넘어갈까 봐 걱정하던 거였거든요. 네. 2.4가 나왔어요. 근원이 2.5%가 나왔고 2021년 이후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믿겨집니까? 갑자기 확 빠지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 빠져서 좀 안정되는 것 같은데 이거 추세적인지 나 아직 못 믿겠어. 더 확인할 거야. 이렇게 끝났어요 이거는. 그래서 아까 연준에서도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둔화되고 있는데 이거 둔화되는 거 맞아? 나는 확인하겠다. 그런 심리가 좀 작용을 하고 있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요 CPI하고 고용보고서하고 이런 게 나오면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어요. 네. 근데 미국 시장은 지금 어느 순간부터 이런 지표들이 나오면 나 좀 더 봐야겠어. 이거 못 믿겠어. 뭐 이런 심리가 좀 작용을 하면서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지난 주말에 미넨 안보회의가 개최됐습니다. 미국과 유럽 연합의 관계가 좀 냉각되고 있죠. 그린랜드 합병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요. 그래서 유럽 연합의 안보 위기감으로 인해서 국방비 지출 GDP 대비 3%까지 확대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는 독자적인 유럽 핵 억제력 논의를 시작했다. 폰데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미국이 넘지 말아야 선이 이미 넘겨졌다. 독일 총리는 미국과 거리두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니까 뭐가 떴을 것 같습니까?
유럽은 방산주가 네. 다 떴어요. 이것 때문에 방산주가 유럽은 다 뜨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유럽하고 미국하고는 지금 상당히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나중에 되면은 또 좀 멀어지면 또 친한 척 하는 어떤 순간에 또 오겠죠. 네. 아마 더. 근데 지금 유럽은 이 방위 산업도 방위 산업이지만 유럽의 경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노수들은 EU 추진에서 차원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뭐가 나오는지 좀 봐야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3번 뉴스는 일본의 대미 투자 첫 발표했다는 건데 이거 아까 공자님이 자세히 전해드렸으니까 저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차 투자 분야를 가스발전소, LNG 그리고 핵심 간물로 한다. 그리고 대부분 대출과 보증 방식으로 하고 있고 현금 투자는 1에서 2%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좀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네. 아마존,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법인세가 큰 폭으로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 아마존이 약 90억 달러 법인세를 냈어요. 이번에 12억 달러 내면 됩니다. 저렇게 깎여요? 어마어마한 저렇게 거죠. 예. 메타는 작년에 96억 달러였는데 요번에 28억 달러. 엄청 깎아준 겁니다, 진짜.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엄청나군요. 네, 엄청난 거죠.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그거 그 통합 감세 정책 OBBBA 네. 여기서 AI 인프라 확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설비 투자와 연구 개발 비용에 대한 감가상각 및 비용 공제를 확대하면서 전반적으로 빅테크들의 세금 감면이 상당히 크게 된다. 이걸 작년에 시장이 오르면서 네. 얘를 큰 모멘텀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존재해 있다라는 걸 좀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반면에 또 이 5번 뉴스도 상당히 의미 있는 뉴스입니다. 빅테크들이 자사주 매입이 크게 감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금을 덜 내면 그 돈으로 자사주 매입, 미국은요, 우리가 맨날 미국 시장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찬양? 네. 미국 시장의 공경? 뭐 이런 게 있는데, 공경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동경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네. 있는데, 미국은요, 자사주 소각, 매입 소각, 뭐 이런 걸로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게 많은 거예요. 맞아요. 네. 엄청나게 매입 소각을 합니다. 애플 진짜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네. 돈을 빌려서도 해요. 자사주 매입 소각을. 그런데 지금 세금이 줄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보면은 기술주에서 경기 순환주로 미국에서 글로벌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좀 이동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건 주가가 좀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 방어를 좀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자사주 매입이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건 차트를 가져왔어요. 이거거든요. 이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에요. 2022년도에 21년, 22년도에 샀거든요.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죠. 네. 근데 이거 왜 그러냐를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세금도 줄고 그랬는데 이거 왜냐하면 자본 지출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AI 쪽에 네. 자본 지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서 자사주 매입을 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좀 빠지면 밑에서 자사주 매입한다고 막 오르고 막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런 여력이 줄어드는 게 미국 시장을 또 약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니냐. 네.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6번 뉴스는 UBS에서 AI 총 대출 중에서 약 한 750에서 1200억 달러 정도는 부실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내용들이 우리 쉬는 동안에 AI 자본 지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근데 오늘은 가져오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당장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 시장이 걱정할 문제는 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뉴스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마이크론 CFO를 초청해서 대담을 했습니다. 일종의 IR인 거죠. 현재 시장 상황은 주요 고객사 수요의 50에서 3분의 2 정도 수준을 충족하고 있다. 수급 불균형 현상은 2026년 2월까지 지속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마이크론이 생산 증설을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뉴스가 나오면서 이것도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있긴 합니다. 500억 달러를 투자해서 마이크론 본사가 갖고 있는 캠퍼스에 2배 확장을 하고요. 2개 신규 반도체 공장에서 첫 번째 팹은 내년 중반에 첫 웨이퍼 생산을 시작해서 HBM용 DRAM을 제조할 것이다. 그리고 뉴욕주 인근에 1,0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생산단지를 건설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이게 날짜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내년 중반에 웨이퍼 생산 시작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네. 첫 번째 두 군데에서 그러니까 2개를 짓는데 하나에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삼성전자가 내년도에 구축 계획인 P5 HBM 클린룸을
올해 중반으로 변경해가지고 지금 장비 반입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올해 네. 중부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두 개 다 증설을 앞당기는 거잖아요. 네. 지금 앞당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가격의 고점은 앞당겨지겠죠. 네. 가격의 고점은 이제 고 오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중국의 현물 가격에서 일부 하락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주말 뉴스에서 그런 네. 뉴스가 있었는데 큰 연연은 없다. 뭐 전부 다 빠진 게 아니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 소폭 하락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마 심리적인 거겠죠. 그런 거는요. 그러니까 여전히 수급 불균형이 있고 가격은 오른다고 하지만 이렇게 계속 증설 얘기가 있으면서 또는 너무 가격이 오르니까 안 사는 경우도 발생이 되겠죠. 사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 도매상들이.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격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고점에서 좀 흘러내려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멈추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Q를 증가시켜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증설로 이제 간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대목이. 뭐냐? 2023년부터 3년간 네. 데이터 센터향 인프라가 시장의 주도였다면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작년 9월서부터 작년 뭐 하여튼 하반기서부터 올해 뭐 한 상반기 정도 한 1년 반 이상 메모리가 가겠죠. 네. 그러니까 메모리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한다는 얘기는 메모리의 증설을 통한 메모리 확장이 이제 주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무슨 일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반도체 소분양 중에는 계속 올라가는 종목도 있지만 여전히 약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증설을 가속한다는 누수가 나오면은 바로 우리는 네. 네. 반도체 소분양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뭐가 실제로 수혜이고 어디를 우리가 관심이 봐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HBM4 공급 가격을 3E보다 20에서 30% 인상된 $700 수준으로 협상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700 수준이면요, 일반 디램 가격의 5배에서 6배 되는 겁니다. 뭐 이거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죠? 그냥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답이 딱 나와요. 네. 이게 $700라는 게 한 개 얘기하는 거, 한 스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쭉 세워서 뚜릉뚜릉 거니까 네. 한 스택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한 스택에 보통 몇 개 들어가니까 옛날에 6개 들어가다 요즘 한 8개, 10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그게 있는 거잖아요. 그게 GPU 하나당 이 스택이 몇 개 정도 들어가면 10개가 넘게 들어갑니다. 네. 10개가 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GPU가 하나당 그러는 건데, 그러면 10개 들어가면 7,000불이면 1억 얼마예요, 그러면? 1,000만 원. 그러네요. 예. 이게 하나에 예, 지금 예. HBM4가 100만 원이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10개 들어가면 1,000만 원. 한 개당. 근데 네. 지금 빅테크들은 몇 개씩 산다는 거예요? 20만 개, 30만 개씩 산다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 예. 그러니까 그 가격이 계산이 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근데 이 정도로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또 한 번 수익성에 상당히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반도체주, 원전주, 뭐 증권주 왜 못 갖고 있었나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아니 계속 근데 간다는 시그널은 뭐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고 예. 근데 이제 올라가고 하니까 못 잡으신 거겠지 뭐 그죠? 네네. 예. 좋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아유 그래서 바라만 보는 거지. 참 시장에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 전에 우리 그 2차 전지 급폭등했을 때 네. 2차 전지를 편입하지 못했던 운영사들이 그해 다 반성문 썼죠. 기억나시죠? 그랬잖아요. 요번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그만큼 못해서 시장 수익률 못 쫓아간 데 많습니다. 근데 어떻든 편입은 대부분 다 했을 거예요. 패시브는 쫓아서 편입을 하지만 대부분들이 아마 편입 못한 데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데들은 네. 이 시장 수익률을 못 쫓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들도 그런 거거든요. 근데 뭐 이제 와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보다도 뭐 다음에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뭐 너무 이론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판단해 봤을 때는 시장 중위를 쫓아가려면은 일단은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걸 들고 있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나머지의 뭐 30%든 20%든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네. 근데 반도체 아직까지 업사이드 있다라고들 다들 지금 뭐 보고서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 네.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그 만약에 이쪽을 나는 편입을 안 해서 도저히 못하겠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저걸 산 거예요. 코스닥 150을 산 거예요. 이번에. 네. 예, 그래서
반도체하고 코스닥 150 두 개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이게 막 그냥 붐이었어요. 또 네. 한 일주일 동안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또 거기에 파급돼 가지고 또 새로운 테마 또는 주도주가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들도 다시 한번 기회가 오는 거고요. 그리고 선법 개정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융 지주하고 증권주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얘네는 이번 실적 시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오른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실적을 빼고 물론 실적이 당연히 기업들이 있어야 되지만 그거를 이미 실적이 있는 상태에서 그거 빼고 그렇다면 실적도 있는데 상법 개정이나 세법 개정에 수혜가 되는 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우리 시장이 굉장히 큰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금 이제 좀 덜 오른 뭐 반도체 소부장 얘기하면 야 지금 이제 반도체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뭘 소부장 얘기하고 있어 뭐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소부장 올라가면 아우 씨 그때 살 거면 이러면서 너무 반복돼. 네. 그리고 또 올라가는 거 어떻게 다 잡습니까? 네. 종목이 뭐 2,000개인데 뭐 그렇죠. 어떻게 다 잡어? 그냥 올라가는 거 잡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지난주에 오후에 방송에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대형주가 집단적으로 10% 이상 올라갈 때는 무조건 일단 쫓아가야 돼요. 대형주가 가면 처음에 밑에서 시작을 막 할 때. 자, 지난주에는 뭐가 그랬냐면 태양광이 그랬습니다. 중소형주 막 1,000원짜리 뭐 또는 시가총액 2,000억, 2,000원짜리 말고요. 네네. 대형주가 집단적으로 같이 10% 이상씩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근데 그걸 보통 이제 직장도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거 못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는 이게 프로그램을 알고리즘을 본인이 좀 만들든지 아니면 누구 도움을 받든지 간에 그거를 놓치지 않아야지만 돼.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한 10% 오르잖아요. 네. 나중에 몇 배 오를 종목이라 하더라도 최초에 30% 오르면 대부분 안 사요. 못 삽니다. 그거는. 야, 못 씨, 삽니다. 왜 이렇게 올랐어? 예, 이미 양봉을 딱 주고 올라가 버리면 못 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도 지금이라도 그런 일이 또 생기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11번은 아까 권 기자님 전해주시는데요. 이거 되게 중요한 뉴스입니다. 백악관에서 미국의 해양 행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국 조선 해운업을 부활시키고 글로벌 해양 패권을 지기 위해서 범정부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쭉 읽어드리면 설명드릴게요. 이 내용이 뭐냐면요. 외국산 선박에 천문학적인 수수료를 물리는 보편적 수수료를 신설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이번에. 네. 이게 뭐냐면은 아까 공 기자님은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여기 써온 거는 제가 보는 각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모든 외국 건조 상선의 수입 화물에 톤당 1센트에서 25센트 수수료 부과를 하겠다는 거예요. 25센트 부과 시에 향후 10년간 최대 1.5억 달러 징수할 수 있어갖고 이거 갖고 미국의 조선소 및 인프라 재건에 사용하겠다라고 발표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미국산 선박이 아닌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오늘 시장에 어떻게 반영할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수수료가 지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약 1조 10년 동안 1조 5천억 원 해운사들이 예. 1조 5천억 달러 정도 맞나요? 1.5억 달러. 예. 1.5억 달러면 2천억 원이라 예. 그보다는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그죠? 네. 2천조 원이라고 이거 이제 기사에 나오는 게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도 약 2천조 원이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네네네. 예, 이렇게 표현을 좀 한 건데요. 네.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다 어마어마한 미국 금액을. 상선이 아닌 걸 타고서 오는 화물에는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요걸 하나를 요번에 보편적 수수료라고 하나씩 하는 거고요. 네. 그래 놓고 또 뭘 했냐면은 미국 해양 우선 요건이라는 강제 규정을 시행을 했는데 이거 뭐냐면요. 대미 수출 물량이 많은 주요국은 자국발 컨테이너 화물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 국기가 개양된 선박으로 운송해야 된다. 아까 공인자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면 한국이나 일본 이런 데는 어떻게 되냐? 네. 미국의 기업과 선박하고 조인트 벤처를 해서 우리한테 선박을 짓던지 아니면 우리하고 조인트 벤처 뭐 사업을 해서 니네 거기다 짓던지 해서 미국 국기가 개양된 선박으로 오면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 뉴스가 딱 나오자마자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사에는 호재로 볼 수가 있겠네? 라는 시각이 좀 있었고요. 그럼 해운사는 어떻게 되냐? 해운사 힘들겠는데요? 해운사는 좀 힘들지 않겠냐?
그래서 이 기사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글로벌 물류 조선을 강제 개편하면서 세계 해운업계 직격탄 우려낸다. 이런 뉴스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게 지금 주말에 나온 거니까 쉬는 동안에 한번 네. 자세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훨씬 긴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요 내용이 있어서 이게 실제로 섹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총리가 국방산업 전략을 발표했는데 10년간 약 5천억 캐나다 달러를 투자해서 캐나다 군 강화와 미국 의존도를 감축한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530조 원이니까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미래에셋그룹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지분 92% 취득한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삼성에도 이거 준비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에서도. 그래서 결국 이쪽으로 좀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작은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한데 결국은 처음엔 작은 주식 움직이지만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가면서 여기에 실제로 수혜이거나 실제로 사업할 수 있거나 거기에 실제로 이것으로 인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으로 아마 가닥을 잡아갈 겁니다. 이게 간간히 이 뉴스 나오잖아요. 네. 예, 가닥을 잡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 뉴스를 제가 하려고 조금 빨리 했는데요. 이게 마지막 뉴스인데요.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너무 많이 이 뉴스가 있습니다. 사실 애플이 중국의 양쯔 메모리와 창신 메모리와 반도체 파트너십 모색을 한다라는 거예요. 애플이 아이폰의 핵심 부품인 메모리 반도체 공급망에서 얘들을 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를 얘들 거 사겠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뭐 그렇죠, 이렇게, 네. 이렇게 어렵게 썼지만 얘들 것도 사겠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해서 애플이 생각을 해보니 시장에서 해석을 해보니 이런 거예요. 삼성의 SK에서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강공을 하고 있고 키옥시아야는 애플이랑 낸드 가격 2배 이상을 책정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너무 높은 가격이라서 마진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그렇게 될 거고 요번에 그 삼성 갤럭시 아까 잠깐 뉴스를 보니까 10만 원에서 20만 원 올라간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마진율이 마진율이 하락되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가격에 너무 치이다 보니까 중국산 메모리를 채택한다라고 하면서 이거 가격 협상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시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게 큰 영향은 현재는 아닐 거, 당분간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안 해도 됐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만약에 중국산 메모리를 채택해서 아이폰을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그 아이폰에 대한 신뢰도, 충성 고객들이 갖는 신뢰도, 그리고 그 기술 격차로 인해서 아이폰의 성능, 이걸 애플이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 나갈 거냐. 네. 두 번째, 지금 부품이나 장비 중국 거 쓰지 마라 그러잖아요. 지금 미국에서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미국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나올 거냐. 애플은 상당히 난관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을 거다, 이 얘기가. 네. 근데 워낙 돌아다니니까 혹시 여러분들 보시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이 뉴스를 가져온 건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지금의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실제로 걱정하시는 분은 저는 뭐 그게 크게 걱정 아닌 쪽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걱정하시는 쪽에서는 양적 메모리나 창신 메모리의 기술력이 상당히 올라오고 애플하고 우리가 옛날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벤더로 있는데 애플이 우리 걸 뭘 해줘. 요번에 삼성 파운드리에서 테슬라에서 우리한테 수주를 줘. 네. 그랬을 때 비약적으로 발전하잖아요. 네. 그렇듯이 중국이 이런 상황이 돼서 만약에 성장해 나간다면 결국은 우리한테 중장기적으로는 악재 아니야? 라고 또 이걸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애플은 상당히 양쪽에 리스크를 안고 있어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뉴스가 상당히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네. 아, 이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뉴스로 우리가 이런 게 나중에 한두 달 혹은 몇 달 지나고 나서 나오겠죠. 그 뉴스가 이게 그거였는데 이런 생각 맞아요. 많이 하거든요. 예. 네. 이런 거 미리미리 잘 좀 챙겨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 또 연휴 지나서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내일 네. 뵈도 괜찮을까요? 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창업하신 분들 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창업은 했으나 뭔가의 난관을 겪고 계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께 두나무나 리디 북스 또 에이블리, 딜라이트 등 대한민국에서 가장 또 핫한 스타트업 성공하신 분들 네. 10분과
멘토 멘티로 엮이는 네,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바로 앙트러프러너십 칼리지 2기가 이제 출범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미리미리 신청을 좀 해주셔야 되니까 네. 저희가 그래서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건 어디서 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어디서요? 네. 저희가 그 영상 아래 링크가 또 있죠. 아하. 네,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실시간 댓글에도 아마 링크 창을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눌러보시면 네, 그 성공한 창업가들과 함께할 수 있는 네. 앙트러프러너십. 그 창업하고 진짜 어려움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이 어디다 뭐 이렇게 물어볼 때도 마땅치 않죠. 네. 네, 그 뭐 또 경험 있는 분들이 마땅치 않으니까. 네,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여러 실패했던 경험들도 아마 이 성공하신 분들도 다 갖고 계십니다. 네, 그 많은 케이스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앙트러프러너십 칼리지 꼭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일단 우리 시장은 좋아 보여요. 분위기 괜찮습니다. 네. 보니까 오늘 두 앱일이 10만 앱일 됐습니다. 아, 그래요? 10만 빌 부산 됐어요. 에너빌리티. 물론 이제 장 출발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넥스트에서는 10만을 조금 넘어섰고요. 네.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3% 넘게 이제 오를 것 같고 네, 네. SK 하이닉스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오늘 좀 즐겁게 한번 출발해 보시죠. 이어지는 더블 밸류업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네, 주식 시황들, 개장 시황들 하여튼 저희와 함께 쭉 이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 저는 좀 더 하고 우리 이조 기자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